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이 대량 양산되어 주력 전투기가 되기 전 훌륭한 롤모델이 될 만한 뛰어난 전투기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이에 전세계 인류가 맞서 싸워 승리한다는 내용의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는데요. 만약 이 영화의 제작진이 좀 더 현실적인 고증에 따랐다면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활약할 지구 연합군의 전투기는 F-18 호넷이 아니라 바로 이 전투기가 되었을 겁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F-16인데요. 미군 항공모함의 F-18 F-슈퍼 호넷 탐지 전투기가 고급 세단이라면 F-16 전투기는 슈퍼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F-16은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자랑하는 미 공군의 전투기이자 우리 공군에서도 F-15K와 함께 활약하는 주력 전투기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지원해주기를 가장 원했던 전투기 역시 바로 이 F-16이었습니다. F-16 전투기는 얼마나 뛰어난 전투력과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처럼 수십 년간 장수만세 무기로 사랑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더욱 개량한 F-16V 전투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8년 실전 배치를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의 시간 동안 무려 4,600대가 넘게 팔린 F-16 전투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4세대 전투기로 여겨집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생각보다 고전한 미 공군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미 공군에는 F-15라는 강력한 전투기가 있었지만 이는 성능이 뛰어난 만큼 가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면 한창 미국과 냉전 중이던 구소련에서는 미그 계열의 전투기들을 다수 운용했는데요. 이 전투기들은 성능에 있어서는 F-15에 비해 열세였지만 가격이 저렴했기에 많은 수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저렴하고 성능 또한 뛰어난 전투기를 원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경량형 전투기 사업 LWF가 시작됩니다. 이때 전투기 조종사이자 연구자였던 존 보이드 대령 그리고 국방부 관료이면서 수학자였던 토머스 크리스티 박사는 에너지 기동성 이론에 입각해 뛰어난 전투기를 요구했는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비행 중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은 경량급 전투기가 미래 공중전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LWF 사업으로 개발되는 신형 전투기는 이 에너지 기동성 이론에 기반해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주인공이 바로 F-16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전투기 기술은 갈수록 발전하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F-16을 크게 개량한 4.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국가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의 심각한 전면적인 침공 위협을 받게 된 대만인데요. 물론 F-16 전투기 역시 계속해서 개량을 통해 점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중국의 전투기 전력은 대만에게 있어 절대 만만치 않은 위협이었습니다. 중국은 1,600여 대에 달하는 전투기와 400여 대의 폭격기 전력을 갖췄고 4,000여 대에 달하는 구식 전투기들을 무인기화했는데 이는 대만군의 화력을 소모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게다가 이미 중국은 자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2에 더해 수많은 4.5세대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만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 전투기는 F-16AB 초기형이었기에 도저히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만은 미국의 F-16A, B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기의 판매를 요청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너무 도발하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껄끄러워했는데요. 당시에 미 오바마 행정부는 그 대신 대만 공군이 보유한 F-16AB 전투기들 중 100여 대를 최신 4.5세대 개량형인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대만이 여기에 자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면서 F-16V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대만의 항공업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개발됩니다. 2021년 11월 대만은 F-16V 전투기를 64대 실전 배치했고 지금도 F-16V를 계속 전력화하는 중인데요. 대만은 2023년 말까지 하나 기준 약 4조 6,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41대 F-16AB 기체를 전력화한다는 펑잔 프로젝트와 66대의 F-16V 전투기를 직도입하는 펑샹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모두 끝나면 대만은 총 207대의 F-16V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며 기존의 구형 F-16 전투기를 모두 합치면 총 400여 대에 달하는 F-16 전투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먼저 F-16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현존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35를 압도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F-35조차 캐노피 하나의 프레임은 들어가는데 프레임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버블 캐노피를 적용한 것도 가시성이 뛰어나게 만든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F-16은 날개와 동체 구분이 모호한 블렌디드 윙바디 형상으로 설계되었으며 곡선과 곡면이 많은 유선형의 F-16 전투기는 공기 역학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졌습니다. F-16은 근접 공중전에 특화된 경전투기로 이 능력은 동세대의 다른 전투기들과 비교해 매우 뛰어납니다. F-16은 저속 영역에서부터 고속 영역에 이르기까지 고르게선 내력이 뛰어난 편이라 전투기 기동성의 표준으로 여겨지는데요. F-16은 미 공군의 전투기들 중 가장 작고 기동성이 뛰어난 기체였으며 미 공군 최초로 구지에 달하는 실기동을 가능하게 한 항공기였습니다. 2015년 1월 F-16은 F-35와 근접 공중전 훈련을 진행했는데 1만 피트에서 3만 피트 상공에서 서로 꼬리를 물어가며 17회 시뮬레이션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F-16이 5세대 스텔스기인 F-35를 여러 번이나 격추시켰다는 결과가 나와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되었는데요. F-35는 상승 속도는 물론 순간 선회력 및 지속 선회력, 속도 그 어떤 것에서도 F-16에 오히려 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하기에 있어 유리한 위치 선점이 어려웠고 F-16의 공격을 회피하기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물론 시계 외 공중전에서 스텔스 능력을 통해 적기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특기인 F-35에게 이런 전술상의 이점을 모두 무시하고 근접 공중전에 억지로 밀어넣은 상황이었으니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F-35가 F-16을 봐준 것에 가까우며 근접 공중전에서 불리한 F-35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훈련이기도 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공기 역학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 스텔스 전투기에 비해 근접 공중전에서는 여전히 4세대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들이 더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공중전 능력을 가진 F-16을 개량한 최신의 4.5세대 전투기 F-16V는 어떤 성능을 가졌을까요? F-16V의 정확한 명칭은 F-16CD 블록 70-72로 독사를 뜻하는 바이퍼의 V를 붙인 것입니다. F-16 전투기는 F-35의 강력한 ASR 레이더인 AN/APG-81의 축소형인 AN/APG-83 세이버 ASR 레이더로 장착하고 있어 탐지 능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F-16V는 기존의 70km 정도였던 목표 조준 범위를 130km 수준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F-16은 동시에 추적 가능한 목표물이 10개로 제한되었지만 F-16V는 20개 이상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표적 6개를 집중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F-16V가 장착 가능한 AIM-120 암랍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수가 최대 6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2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수천 개의 TR 모듈로 특정 목표물을 집중 조사할 경우 탐지 거리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F-16V의 AN/APG-83 ASR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무려 370k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레이더에 맞춰 미션 컴퓨터 역시 최신 장비로 개량되며 신형 디스플레이에 개량된 피하 식별 장치 IFF, 개량형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가 탑재됩니다. 또한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쳐다보기만 하면 바로 조준이 되는 헬멧 장착 자동 조준 장치 JHMCS2가 통합되었고 이와 연동되는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시 장착합니다. 신형 능동 수동 내부 전자전 체계가 통합되었기에 기존 F-16에 비해 더욱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4일 대만의 언론 매체인 왕보, 자유시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이 도입하는 F-16V 전투기용 차세대 전자전 장비가 텍사스주 포트워스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생산되어 2028년 6월까지 인도된다고 하는데요. F-16V 전투기는 자동 지상 추락 방지 장치가 탑재되기에 비상시 조종사가 의식이 없을 때 생존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작전 반경은 9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F-16 전투기들은 운용하지 못했고 우리 공군에서도 F-15K 전투기에서 운용했던 GBU-39 SDB 유도 폭탄 역시 F-16V 전투기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KF-16 전투기들 역시 F-16V급 사양에 필적하는 KF-16U로 개량하는 작업을 2019년부터 시작했고 이미 SDB 유도 폭탄 타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 SDB 유도 폭탄은 크기가 작은 만큼 많은 양을 F-16V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고 GPS를 통해 유도되어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3m에 불과할 만큼 그 정밀도가 높은데요.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면 물론 9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 가능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도 F-16V 전투기는 강력한 화력을 가진 항공폭탄 J담을 투하할 수 있으며 이 폭탄 키트의 유도 방식을 레이저로 바꾼 DB-54 LJ담 역시 투하 가능합니다. LJ담은 J담에 비해 6배나 정확한 폭격이 가능하며 레이저로 유도되는 만큼 움직이는 목표물 역시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해상의 적 전투함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F-16V 전투기는 충분히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도 앞으로 F-16V급 사양의 기체인 KF-16U를 운용하게 될 예정인 만큼 추 KF-11 블록2, 블록3가 안정적으로 전력화될 때까지 우리 영공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